공파님, 네. 제가 좀 흥분이 됐어요. 신문 기사를 읽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사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노모가 계시고 아버님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름 전에 어머님한테 본인 명의로 주택연금을 하고 있던 거를 본인이 몸이 쇠약하고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기 부인한테로 증여를 한 거죠. 그리고 돌아가실 거예요. 2주 후에. 자녀가 5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5명 중에 3명이 그 엄마를 상대로 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4천만 원씩 달라. 뭐 결과가 물론 이제 어머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기사에 난 거예요. 이런 불효자식들이 있나? 끌어올리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버지가 엄마한테로 증여를 안 해주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엄마는 뭐 어떻게 살 거예요?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그걸 엄마 이름으로 해서 그대로 엄마가 노후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당연한 수순 아니에요? 보태드려도 모자를 파네. 그걸 뺏어가려고 한 거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자식 3명? 네. 거기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변호한 변호사? 부측에서 또 소송을 한 그 변호사가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보고 싶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에요, 이게 네. 지금. 그 엄마 심정이 어떻겠어요. 네. 기사만 봐도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흥분해서 아마 내막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려야 네. 왜 흥분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런 일이 생길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시기 뭐 15일 전이니까 2주 전이죠. 네. 그때 어머님 명의로 집을 사전 증여한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돌아가시고 상속 재산이 있으면 그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네,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엄마와 자식들에게 그렇죠. 이제 나눠주는 거죠. 공동 상속이 됩니다. 네. 근데 배우자는 0.5를 더해서 1.5를 주고요. 자식들은 1이죠. 네. 상속을 하고 나서 받을 걸 못 받았다. 네. 이걸 달라. 그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유류분 청구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내가 받을 금액의 절반 정도는 상속이 안 되더라도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상속인들 중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재산을 남겨주자. 법적으로 보장을 해놓은 거죠. 그럼 거기서 자기네들이 엄마가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청구를 한 건 그 취지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법을 그냥 규정대로만 이해를 한 거죠. 법의 원래 취지가 뭔지를 자식들도 착각을 한 거고 변호인은 취지를 알 텐데 그러죠. 알고 또 한 거죠. 그냥 돈 그 소송비 받으려고 네. 한 것 같아요.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요. 53년 동안 결혼 생활을 열심히 유지를 해왔고 네. 그거에 대한 기여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요. 두 분이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죠. 집을 산 거잖아요. 그 집도 결혼 생활 20년 지나고 나서 집을 구입을 산 한 거. 거예요. 공동 재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공동 재산을 청산한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가시면서 부양의 의무를 다한 거죠. 그렇죠. 이 재산은 상속할 재산이 아니다. 판단한 거죠. 네. 그래서 완전 납득이 돼요. 네, 자식들한테는 줄 돈이 없다. 그렇죠. 이 돈은 어차피 어머님 돈이다. 법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면 그건 법률상 무효입니다. 그건. 근데 법에 어떤 그 잣대를 갖다 대기 전에 이 상식선상에서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있고 상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사실 꼭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의 대원칙이 그겁니다. 법을 배우면 가장 기본이 그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것들은 규정이 없더라도 지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위배한 거죠. 판사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 재산은 나눌 상속 재산이 아니라 어머님이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고 이미 이 소송을 함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받은 그런 정신적이나 상처나 이런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죠. 네. 5명 중에서 3명이 소송을 한 거거든요. 이 3명의 자식이 어머님과 아버님을 그동안 부양을 했겠냐는 거죠. 전혀 안 했겠죠. 그런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부양도 안 했고 만약에 자식들 편을 들어줬을 경우에 주택연금으로 잘 살고 계시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님이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내 거 그걸 찾겠다고 엄마가 간신히 살고 있는 그거를 지금 꺾어버리는 건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아니 어머님한테 지금 생활비 드려야 될 보태주지 못할 망정은 지금. 부양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가 전부 판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부양의 의무가 있는 자식들이 거꾸로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저는 공부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들에서 교훈을 얻지만 이 사건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똑바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저는 자식한테 돈 공부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식들이 부모의 돈은 내 돈이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그 바탕에 깔린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 거 가져가겠다 이거죠. 네, 아주 당당하게 지금 소송을 한 거예요. 내 거다, 이것은. 내가 가져가야 되는 돈을 엄마가 지금 다 갖고 있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한 거란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자식에 대한 돈 공부가 잘못돼 있는 거죠. 어렸을 때는 애들이 잘 모르니까
엄마 아빠 건 나중에 내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교육시켜주고 네. 이렇게 양육하는 게 의무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의무는 아니다.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식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 결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배우자하고의 또 문제가 있단 네. 말이에요. 배우자들은 또 부모하고의 어떤 그런 정이 없어요. 그렇죠. 네. 원래 남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배우자의 생각은 사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기가 쉽죠.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행복계약서를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의 배우자들. 네, 배우자들 보라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애들을 데리고 올지 저희도 참 궁금한데, 되도록이면 가족의 어떤 이런 룰을 이해하고, 그리고 저희 자식들과 같은 그런 눈높이에서 같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애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도 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 있거든요. 그걸 해 놓으시면은 돌아가시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처음부터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도 벌어지니까 네. 나라에서 이런 신탁 방식 주택연금을 만든 거죠. 네. 주택연금 들기 전에 네. 집을 구입할 때 아내 명의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여자분들이 오래 사시거든요. 혼자서 한 10년 이상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것도 불안하다. 그럼 공동 명의라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예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원천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네. 것들도 이용하고 아예 명의도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러시면 어떨까 싶고요. 기본적인 그런 자녀들의 인성교육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좀 해야죠. 처음에 막 흥분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결론을 좀 들으니까 약간 웃음이 나오네요. 네, 오늘은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생각을 미리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